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들이 집 해오기 어려운 시대고 예비 남편 집안 형편도 알고 있어 집부터 반반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물은 저희끼리 반지 나눠 끼고 예단 이바지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저희끼리 뜻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패물비 1,000만 원을 주고 싶다. 예단은 주면 받고 아니면 내 돈으로 하겠다 하셔서 1,000만 원씩 오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보다 형식이 절차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신다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상견례 전 이바지는 생략하고 싶다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예비 남편이 여쭤봤지만 왜 그걸 너네가 결정하냐 먼저 얘기 꺼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형식과 절차는 남자는 집부터 시작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은 바라지 않으셨어요. 집 안에 가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소리냐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니 풀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고자 저희가 어려워서 집, 결혼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이 빠듯하여 아껴서 결혼비용에 보태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략하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이고 어른이면 그 마음을 예쁘게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부분은 안 알아주시고 산속에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자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고 이 집안 가풍을 따라야 한다. 너네 결혼식이지만 우리도 혼주 자격인 부모다 라고 하시니 독립된 결혼이 아닌 느낌이 드네요. 완강하신 아버님 말씀에 예비 남편은 아버지도 혼주시고 원하는 바가 있으니 좀 들어드리자. 왜 너 좋은 것만 하려고 하냐 라고 하니 저만 세상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 돈 없이 결혼했어도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말을 듣는다는데 참 속상합니다. 결국 아버님은 너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셨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해 안 하기에도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때문에 결혼 전부터 힘이 들어요. 어머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조금 특이했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이런 거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까지 이제 아버님 얘기만 나오셔서 어머니가 안 계신 건지 아니면 계셔도 별 그런 말씀 없이 좀 이렇게 미약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결혼 생활을 좀 주도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좀 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야물딱진 사연자님과 시아버님도 아마 이런 어떤 당신의 주장과 뭐 이런 당신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면이 좀 있으신 거가 아마 사연자님하고 조금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하고 이제 지금 사연자님이 남자친구 입장에선 양쪽 다 강성 같은 느낌인데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놓고 그래도 대화가 되고 먹힐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될까요? 바늘도 안 들어간다라는 걸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는 너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요. 강대 강인데 그래도 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친구인 거예요. 사연자님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사연자님이 좀 많이 해보시면 그래도 훨씬 더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내 남자친구가 마음적으로 지금 고전하는구나. 아, 시아버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어떤 심정 토로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해볼 수 있는 그 대상을 나로 생각한다라는 거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맞춰드린다라기보다는 지나가자라는 얘기로 지금 저는 좀 들리기도 해요. 지나가자. 아버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를 그냥 어쨌든 우리가 네네 하면서 다 맞춰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좀 지나가 보자. 그런데 이제 아버님만큼이나 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신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저렇게 뭘 딱히 뭐 다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너무 주문은 뭔가 많고 당신의 이 권위적인 태도와 함께 자존심 상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자님 눈에는 다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당신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나를 뭔가 좀 함부로 알고 아니면 좀 무시하나? 뭐 이렇게 아버님이 생각하는 게 왜 안 느껴지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조금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존심 상해서 저러시는구나. 아, 당신을 함부로 알까봐 겁나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구나. 아버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여려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겉으로만 저렇게 강성처럼 이렇게 하시지 마음은 굉장히 여리신 거구나. 이 생각을 우리 커플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꼭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우리 커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아버님이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뭐 너희들 그렇게 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면 조금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버님. 좀 이렇게 우회하고 좀 피해보고 좀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도 지금 아버지를 굉장히 이렇게 받드는 형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성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혼을 앞뒀으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언짢아 하시는 것도, 화를 내시면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또 화내시면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다가 좀 이렇게 유연성을 좀 더 가지면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 결정은 우리가 한다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아버님 사고가 제일 아버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쨌든 내가 집을 다 해줬던 안 해줬던, 집을 반반을 하던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인물이라고 아버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님의 평생 불행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의 평생 이 불행감을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드리기가 참 안타깝게도 없어요. 아버지, 나도 독립을 하는 거고 여자친구도 여자친구 본가에서 독립을 해서 우리 부부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 부모님들이 계신 것 뿐이지 단독으로 우리 가정이에요, 아버지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려보세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려보세요. 근데 아버님은 그게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막 화도 내시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 커플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로 기뻐하느냐? 아버님이 화를 내신다는 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면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막 뭐가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들어온 거니까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느라고 내 내면에서 혼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화는 사실 우리 커플한테는 반가운 거예요. 받아들이시느라고 저 과정, 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저 화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아버님의 몫이 될 것 같고,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양쪽 어디에도 하위가 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양가 어르신들 있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다, 단독적인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생각 구조를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나? 이거를 더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조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너가 좀 참고 아버지 때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 전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절절 매는지는 남자친구의 이제 개인 상담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절절 매는 데에는 남자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아버님하고 관계에서 이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친구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지금 좀 더 여기에서 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의식이 조금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사연자님은 도와줘야지, 나만 못된 며느리인 것 같다, 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냐, 이게 뭐 당신이 이랬지 않냐, 전달하지 말아야 될 말도 지금 다 얘기한 거 아니냐, 다 아버지 뜻대로만 하자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괜한 우리 커플을 힘들게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겠죠. 이거는 좀 결혼 전 커플 상담을 좀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 결혼 전에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제 커플 상담에서 필요하면 이제 예비 시 아버님을 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자존심 상하거나 아버님 정말 뭐 속상하게 해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요구되고 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많이 유연해지고 나아지고, 시아버지가 뭐 틀렸다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남편 될 사람이잖아요. 내 남편 될 사람의 마음이 좀 저렇게 큰 짐이 있다고 하면 이걸 좀 외부로 좀 배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되시는 분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부부, 우리 커플 여기에 들어오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에 어쨌든 양가 어르신들은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쩌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처음 겪는 난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백신을 잘 맞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처음 겪는 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의연하게 쳐다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정말 두 분이 함께 한두 번 정도 돌려보시는 것도 커플이 대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재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